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책에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의 기술, 캔들 차트의 비밀 9편, 연속 캔들 조합 하락 패턴입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으로 이제 캔들 차트의 비밀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자, 캔들 차트의 비밀 1편에서 8편을 한번 요약해보죠. 자,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라도 주가의 포지션,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횡보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캔들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캔들의 길이와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이제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었죠. 첫째 날 장대 양봉, 둘째 날 음봉으로 구성된 캔들 조합으로 둘째 날 세력이 미이탈한 음봉 캔들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세력이 미이탈한 눌림목 음봉 캔들을 매수했으므로 추후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 이게 캔들 두 개로 된 거고요. 근데 영망청 캔들 공부했었죠. 영망청 캔들은 시초가를 한 번도 깨지 않은 상승 캔들이다. 그죠? 그리고 캔들 윗꼬리 부분은 차익 매물 규모를 나타내며 윗꼬리가 짧을수록 추가 상승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 저점이 상승하는 영망청 캔들 조합. 그러니까 이런 영망청 캔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 평행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게 더 높이 상승해서 나타나는 그런 저점이 상승하는 영망청 캔들 조합은 추가 상승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첫째 날 장대 양봉, 둘째 날 음봉, 셋째 날 장대 양봉이 나오는 형태인데 셋째 날 장대 양봉이 둘째 날 음봉을 뛰어넘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날 음봉이 어떤 짧은 하루 만에 눌림목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속 캔들 조합 상승 패턴 바로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세 개의 캔들 조합 이상의 패턴으로 샛별형, 상승 장악형, 상승 잉태형이 각각 존재하고요. 핵심은 하락 음봉을 극복하는 양봉 캔들이 발생할 때에 비로소 연속 캔들 조합의 상승 패턴이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뭐 양음 패턴, 뭐 양음양 패턴, 장대 양봉 패턴, 영망청, 뭐 연속 조합 캔들, 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꼭 앞에 방송을 꼭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연속 캔들 조합 하락 패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 때 많이 당하시죠. 그럼 이제 하락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석별형. 자, 석별형이 뭔가요? 그때 전 시간에 샛별형은 모닝스타고 이건 이브닝 스타입니다. 이브닝, 밤에 뜨는 별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첫째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둘째 날까지. 근데 둘째 날 단봉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석별형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셋째 날 음봉이 나오는데 이게 첫째 날 상승한 양봉의 50% 이상 하락할 때 50% 밑으로 더 떨어졌죠. 첫째 날 양봉보다. 그죠? 요런 걸 석별형 패턴이다 라고 얘기하고 석별형 도지형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석별형이 아니라 이게 도지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락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이런 석별형과 도지형이 나오는데 첫째 날 몸체가 긴 양봉이 나타난 뒤에 약간의 갭상승한 단양봉이 나온 뒤 첫째 날 긴 양봉의 몸체 50% 이상 하락한 장대 음봉이 셋째 날 나오는 패턴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둘째 날 석별형은 신규 매수세가 부족함을 의미하고요. 셋째 날은 차익 및 실망 매물이 출현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 사는 세력이 없다. 이런 게 의미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셋째 날 음봉 여기 있죠. 셋째 날 음봉의 거래량이 첫째 날 양봉 거래량보다 더 많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나 실망 매물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죠. 셋째 날 음봉 때 거래량이 더 많다면. 그럼 하락 반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석별형 패턴 한번 보시죠. 이제 요게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턴이죠. 이렇게 50% 넘고, 그죠? 그래서 셋째 날 음봉이 첫째 날 양봉이 50% 이하다. 근데 석별형 패턴이 아닌 게 뭘까요? 자, 음봉이 나오긴 셋째 날 나왔는데 50% 미만이라면 아직 이거 갖고 하락 반전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장대 양봉이 왜 중요하다고 했나요? 어떤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어떤 신규 세력이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추가 상승하기선 걔네들이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50%를 안 넘었다는 건 음봉이 나왔어도 아직 세력이 덜 이탈했다는 뜻이니까 섣부른 패턴이 아닌 거고, 50% 이상 하락했으면 그 세력이 이탈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한번 여러 가지 패턴으로 실제 패턴을 한번 보시죠. 요게 노란 박스 안에 첫째 날 양봉, 둘째 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셋째 날 갑자기 훅 갭으로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왔죠. 이런 게 이제 석배령이니까 하락 패턴이 된다는 거고, 그죠? 첫째 날 양봉이 50% 이상인데 이건 50% 훨씬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섣부른 패턴이 아닌 건 뭐냐? 이제 요런 거죠. 요건 아직 50%를 안 넘었죠. 그죠? 셋째 날 음봉에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음봉이, 그죠? 자, 그럼 이제 실전 사례 이런 변형 패턴 한번 보죠. 항상 제가 기계적으로 외우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본용으로 세 캔들을 얘기하자면 이게 4캔들이 될 수 있고 5캔들이 될 수 있고 뭐 6캔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캔들을 쪼개보고 붙여보고 뭐 나눠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변형 패턴 1은 뭐예요? 셋째 날 음봉인데 이거는 기본형 앞에 보여드린 보다 음봉이 훨씬 길죠, 밑으로. 이건 하락 반전할 확률이 더 높겠죠, 기본형 패턴보다. 그죠? 패턴 2 보시죠. 이거는 이제 그 두째 캔들 4개로 석배령 패턴이 완성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석배령 변형 패턴 1과 비교했을 때 셋째 날, 넷째 날의 음봉이 셋째 날은 한 방에 떨어진 거고, 패턴 1은 석배령 변형 패턴 2는 셋째 날, 넷째 날 이틀에 걸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음봉을 합치면 변형 패턴 1의 첫째 날 음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캔들을 쪼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같은 얘기인데 제가 요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그걸로만 외우시니까, 왜냐면 실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패턴 3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또 여러분이 많이 나온 게 도명입니다. 도명. 그러니까 돔처럼 이렇게 주가가 빠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이제 사실 수도 있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 제가 주가에서 가장 나쁜 게 뭐라 그랬죠? 저점이 낮아지는 거랬죠. 그죠? 근데 이때 날 넷째 날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섯째 날 사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셋째 날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느는 걸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셋째 날. 자, 실전 사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섭배령이 나왔죠? 근데 셋째 날, 노란 박스 안에 셋째 날 음봉이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앞에 변형 패턴 1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쭈르륵 빠지게 됩니다. 이게 고점에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섭배령이 나왔죠? 그죠? 자, 이번에도 또 보십시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캔들 4개로 석배령이 완성된 패턴입니다. 넷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음봉이 나왔는데, 특히 셋째 날 긴 밀린 음봉이 나왔네요. 뭐 비석형에 가까운 거. 그러면서 거래량도 음봉일 때 셋째 날, 넷째 날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력이 이탈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고요. 또 보시죠. 자, 이거는 캔들이 6개에서 석배령이 완성된 패턴입니다. 석배령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캔들 3개일 때 세 번째 음봉이 첫 번째 날 양봉보다 더 밑으로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보시면 캔들 6개 중에 6번째 음봉에서야 이제 첫 번째 날 양봉의 양봉 밑으로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석배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캔들 6개로.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버티다가 하락을 한다. 자, 또 보시죠. 이거는 캔들이 이것도 6개인데, 이제 양봉이 맨 처음에 2개가 툭툭 올라갔죠. 그리고 쭉쭉쭉 셋째, 넷째, 다섯째 하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간다. 자, 요건 약간 도명과 비슷한 건데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석배령이에요. 여기서 석배령, 이게 캔들이 총 몇 개입니까? 3, 11개네요. 그죠? 11개의 캔들로 석배령 패턴이 완성됐는데, 여기서 11번째 때, 첫 번째 양봉 캔들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석배령이 완성된 건데,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게.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캔들, 노란 박스 안에 첫 번째 캔들부터 11번째 캔들까지 있는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뭐 6번째, 7번째 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거,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올라왔다 약간 빠질 수는 있어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 근데 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또 사줘야 되니까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제 거래량 비밀 저랑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이건 뭐예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그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 살 사람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신규 매수세가 없다는 거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안 가신 분은 거래량의 비밀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패턴, 하락 장악 패턴입니다. 자, 첫째 날 이렇게 짧은 양봉이 나고, 이게 둘째 날 긴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 음봉이 첫째 날 짧은 양봉을 완전 아래 위로 다 둘러쌌죠. 이걸 하락 장악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이 캔들 두 개로 하락한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확인하는 이런 음봉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하락 장악형이다라고 패턴이 완성되는 패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음봉이 둘째 날 종가를 하회하고요. 첫째 날 시가 종가 모두 하회하는 패턴입니다. 이게 하락 장악형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도 상승 추세에서 첫째 날 양봉이 나온 후에 둘째 날, 셋째 날 음봉 캔들 연속 나타나 기존 추세의 하락 반전 확률이 높은 패턴이며, 특히 둘째 날, 셋째 날 거래량이 더 많다면 첫째 날 양봉일 때보다 확률은 더 높습니다. 하락 반전할 확률이. 여러분 캔들도 봐야 되지만 거래량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둘째 날 긴 음봉이 첫째 날 단 양봉을 많이 감쌀수록, 그리고 둘째 날 긴 음봉의 거래량이 첫째 날 단양봉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하락 확률이 더 높고, 셋째 날 음봉은 첫째 날, 둘째 날에 하락을 이제 할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해 준다. 이제 거의 하락합니다라고 알려주는 확인형 캔들인 거죠. 셋째 날. 자, 이거 응용 패턴 한번 보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이건 이제 둘째 날인데, 둘째 날, 이게 앞서 거랑, 기본 패턴이랑 비슷한데, 둘째 날이 아래 위로 긴 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대 음봉이라 보시면 되니까, 첫째 날을 감싸 안았다. 이렇게 보시죠. 둘째 날 음봉이 첫째 날 양봉을 감싸 안았죠, 이것도. 자, 두 번째 패턴. 자, 보시죠. 이거는 캔들 두 개가 둘째 날, 셋째 날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장악형이 나온 거고, 첫째 날 감쌌죠. 셋째 날이 돼서야 감싼 거죠. 그리고 넷째 날 확인형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런 설명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힘들어 올랐으나 셋째 날 한 번에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락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넷째 날 확인형이 나온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거 실전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힘겹게 올랐으나 셋째 날, 이건 또 셋째 날, 넷째 날 걸쳐서 하락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캔들을 이렇게 좀 쪼개서도 보고 늘려서도 보고 여러 개 한꺼번에 보고 이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라 말씀드리는 거고, 저렇게 변형 패턴도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 패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자, 하락 장악형 보시죠. 요런 거 하락 장악형이죠. 그죠?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하락 장악형인데, 셋째 날 음봉인데 거래량 엄청 터졌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락 장악형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하락한다. 자, 여기서도 하락 장악형. 둘째 날 음봉이 첫째 날 양봉을 완전 단양봉을 감쌌죠. 게임 끝난 거죠. 이게 거래량도 많으니까. 주가는 하락한다. 이거는 뭐 엄청난 둘째 날 음봉이 나왔네요. 그죠? 그죠? 노란 박스 보시면 거래량까지 터졌으니 이건 그냥 게임 끝.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거래량이 음봉에 다 실렸네요. 그죠? 주가는 하락합니다. 자, 이건 캔들이 4개로 하락 장악형이 완성된 패턴입니다. 이제 넷째 날이 돼야 이제 첫째 날 양봉 밑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늘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캔들이 양봉으로 힘겹게 올라왔으나 한 방에 셋째 날 음봉이 한 방에 밀었죠. 그러면서 하락 장악하게 됐고 넷째 날 확인형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이렇게 빠지는 거죠, 뭐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이 특히 손실난 종목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지 그럼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자, 이번에 하락 잉태형입니다. 자, 잉태. 애를 가졌다는 거죠. 첫째 날 양봉이 둘째 날 음봉이 나오는데 둘째 날 어떻게 보면 애기를 뵌 것 같은 임산부가 음봉의 애기를 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락을 잉태했고 이런 걸 하락 잉태했다 그러는데 이제 셋째 날 이게 확인형 음봉이죠. 그래서 첫째 날 시가보다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첫째 날 긴 양봉 후에 둘째 날에 첫째 날이 긴 양봉의 몸통 속에 들어가는 음봉이 발생해서 추후 하락 가능성을 암시죠. 그리고 셋째 날 개파락한 음봉이 하락 반전을 확인해 준다. 그래서 둘째 날 음봉은 추가 상승을 위한 신규 매수세가 부족함을 암시한다. 갭으로 빠지면서 밀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셋째 날 음봉은 둘째 날 하락의 암시를 확인해 주는 형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형 형태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둘째 날 둘째 날 음봉이 첫째 날 양봉의 몸통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는 둘째 날, 셋째 날 마찬가지죠. 하락 잉태형도 보시면 이것도 첫째 날, 둘째 날 양봉의 셋째 날 그 양봉의 셋째 날 음봉이 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넷째 날 비로소 하락 잉태형이 완성이 된 거고. 요거는 총 5번째 날. 물론 6번째, 7번째, 8번째가 있겠죠, 실전에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일단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실전 형태 한번 보시죠. 자, 요것도 첫째 날 양봉이 둘째 날 음봉을 감쌌죠. 근데 이제 셋째 날 완성이 된 거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게 된 거죠. 하락 잉태형. 요거는 캔들이 몇 개로 완성됐나요? 4개로 완성이 돼. 4개로 하락 잉태형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넷째 날 비로소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잉태형이 완성이 된 거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빠진다. 그리고 하락 잉태형 요것도 이제 넷째 캔들 4개로 구성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거고. 요것도 캔들이 4개로 구성된 거죠. 하락 잉태형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또 빠진다. 요거는 이제 캔들이 4개인데 이건 양봉이 2개짜리죠. 양봉이 2개가 나왔는데 이제 넷째 날 비로소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잉태형이 나온 거죠.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여러분의 편의를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지 그 원리를 외우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굳이 이름을 다 안 외우셔도 이거 하락 잉태형, 하락 잉태형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건 캔들이 5개로 완성이 됐네요. 하락 잉태형이 5번째 음봉 캔들이 나와서야 비로소 이제 첫째 날 양봉 밑으로 빠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 잉태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패턴 보시면 이런 패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꾸 차트에서 자꾸 보시면 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캔들의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캔들 모두 마쳤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그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문화재 수집가시고요. 쉽게 말해서 컬렉터죠. 이제 골동품을 수집하는 대대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골동품을 많이 진품과 가품을 보실 거잖아요. 안목은 오랜 시간 좋은 것을 많이 보면서 키워야 하는 것이다. 같은 걸 오래 두고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걸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건을 봤을 때 전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안목이 성장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걸 계속 두고두고 보면 익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래량의 비밀에 이어서 캔들 차트의 비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캔들만 봐서도 안 되고 거래량만 봐서도 안 되고 주식시장을 봐서 투자가 가능한 시기도 봐야 되고 시황도 봐야 되고요. 또 해당 기업의 실적과 해당 업종의 상황과 컨디션에 대해서 봐야 되고 또 이런 여러분과 이렇게 공부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거래량, 캔들, 이평선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주식을 보는 안목이 하나 둘씩 늘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못 보던 걸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로소 여러분의 안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보는 안목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지는 이평선의 비밀 강의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입니다. 10월 16일 방송 안내 주간 증시체크 10월 4주차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